네, 내 계좌에 짜릿한 수익을 가져다줄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말초 주식, 오늘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주식은 다 김지훈 대표님이 직접 고른 4가지 종목이거든요. 네,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네. 네, 어떤 종목이 나왔을지 첫 번째 말초 주식부터 열어보겠습니다. FNF 나왔네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배팅의 순간입니까? 12만 원, 14만 원대 계속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연간으로 봤을 땐 좀 견고하고 오히려 그 중국 봉쇄 관련된 이슈 때문에 빠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길게 좀 연간 실적으로 계속 추이를 체크하시면 꾸준히 연간으로 매출과 이익이 막 50% 이상 성장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의류주 좋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딱 보는 종목이 FNF입니다. 유일하게 보는 게 FNF다. FNF는 약간 좀 이 회사가 예전에 수급 이슈로 말이 많았잖아요. 어떤 네.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네. 주구장창 오르다가 네. 이제 편입 이슈가 끝나고 나서 여기다 갑자기 의류 살 만큼 산 거 아니야? 라면서 추세가 살짝 하향하는 조정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이 기회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지금 이렇게 그 봉쇄, 중국 봉쇄랑 뭐 여러 가지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매출은 57% 증가한 4,371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94% 증가한 1,346억으로 실적의 외형이 증가하고 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중국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중국은 역시 지금 4월 말에 전체 오프라인 매장 중에 약 20%인 110개가 그 상당히 좀 중단이나 이제 잠시 휴점의 우려가 있지만 그 부분도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지금 최근에 중국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네. 상하이에서 지금 1일 확진자가 10,000명 이하로 내려가서 7,000명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그 상하이 1일 확진자가 8일째 연속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그 상하이시에서는 이 1일 확진자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봉쇄를 완화하고 시장 개방을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물론 확진자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이 봉쇄 우려로 계속 이거를 울게 먹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저희 주가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요 위쪽 17만 원에서 19만 원대는 매물이 별로 없고요. 15만 원 중반에서 16만 원 후반대가 매물이 진짜 많거든요. 요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하면 17만 원, 18만 원까지는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가격대는 12만 원 후반대인데 지금 거의 뭐 단기로는 거의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라서 최근에 수급 현황을 보면 역시나 딱 바닥권에서 기간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8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이 계속 팔거든요. 개인이 계속 파는 물량을 기관이 밟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으로는 기관이 바닥에서 사는 좀 최적의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이템별로 쪼개서 보는 게 좋은데요. 역시 실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디스커버리 쪽에서 20% 매출 성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MLB 수출 쪽에서 한 200% 가까이 성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대하는 부분이 MLB 중국인데요. 중국 상해 매출도 1,510억으로 역시 200% 성장이 나와서 중국 쪽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봉쇄 완화 우려만 조금 진정세를 보인다면 네. 연간으로는 계속 출점 개수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800개 이상 출점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기관이 바닥권에서 사는 그 수급에 좀 동참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배팅의 순간이다. FNF 본업 잘하고 있는데 상하이 봉쇄 때문에 그 우려에 많이 밀렸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단기 악재일 뿐이니 이제는 접근해봐도 괜찮겠다. 악재 해소로 보시면 되겠어요. 목표 주가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말초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송원산업을 들고 오셨어요. 배팅의 순간입니까? 네. 딱 지금 가격에서 갑자기 이걸 준비하는 순간에 3일 동안 15% 가까이 올라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사볼 만하다. 현재가에서요? 네. 현재가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사볼 만하고 화학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저는 화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네. 업황을 체크하기가 맞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화학공학과 나오셨다면서요? 그래서 화학은 그 판매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의 차이를 보면 되는데 판매료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 차이에 대해서 너무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그 와중에 특별하게
차별화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성원산업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NCC가 계속 늘어나면 NCC에 납품하는 이런 첨가제, 가소제 업체들은 오히려 NCC 업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파는 그렇죠. 판매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NCC 업체가 뭐 12개까지 뭐 늘어나면서 증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물론 2022년 말에 증설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런 예정은 있지만 여전히 계속 그 NCC 업체가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플라스틱 가소제는 많이 팔고 있고요. 플라스틱 가소제는 자동차하고 건자재인데요. 건자재가 한 20%고 자동차가 80%인데 자동차 지금 반도체 없어서 못 파지만 그 물량이 취소된 게 아니라 이연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는 계속 쌓이고 그렇죠. 수요는 있죠.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그 수요를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스프가 1등인데 제가 주담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네. 바스프가 지금 시장 점유율 한 40% 정도 되고 송원산업이 한 20%에서 25%인데 송원산업이 바스프보다 품질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뭐 어떤 그 난이도가 그 진입 장벽이 낮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실제로 공급을 늘리는 족족 다 플라스틱 가소제가 다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플라스틱 가소제 상황은 전방산업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고 작년에 바스프보다 조금 더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스프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공급으로 8% 정도 비중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중국 공장 봉쇄 우려가 있지만 실제 송원산업은 중국 공장 봉쇄 우려는 매출의 1%가 미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미 유럽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송원산업이 이미 실적이 컨센서스 1분기에 영업이익을 400억 달러 예상했는데 572억이 나왔거든요. 2분기도 QOQ로 100억 이상 또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매출은 연간으로 1조 3천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되는 종목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증권사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숨겨진 알짜 주식이 아닌가. 근데 다만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래량 한번 터지고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한번 터지고 조정받으면서 거래량 줄어들 때 굉장히 좋은 매수 타임이다 보고 있고 다만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붙어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10% 조정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화학주 중에서 롯데정밀화학, 송원산업 두 개 탑픽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커버하는 리포트가 딱 한 분, 네. 애널리스트가 한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정보 찾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맞습니다. 송원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주식을 잘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가 23,000원이고 살짝 더 궁금한 게 그 증설 모멘텀이 올해 연말에 있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연말 전에 매도하는 걸 목표로 봐야 되면 조금 더 사이클은 그 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아, 증설 타이밍에 네. 그 부분은 이미 선반영해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반영하잖아요. 예. 저 같은 증설이 딱 마무리된다는 시점이 나오면 그 전에 절반 이상은 확 줄이는 게 또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산업에 대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세 번째 말초 주식은 어떤 종목일지 열어볼게요. 서울옥션입니다. 요게 또 NFT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채팅방에 제가 보진 않았지만 NFT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거든요. 현재 구간 배팅의 순간일까요? 배팅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네. 요거 좀 말이 많은 종목이에요. 본업에 좀 집중하죠. 본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괜히 NFT 때문에 올려가지고 본업의 성장성이 너무 가려졌어요. 그럼 오늘은 NFT보다는 얘네 본업이네요? 네, NFT 얘기는 전혀 안 하겠습니다. 오, 일단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굉장히 약간 품격 이런 거 많이 따지실 것 같은데 아니 미술 보는 미술을 눈은 보러 없고 다니고 그러실 것 같은데 보기만 하고 사진은 못해. 아, 너무 그러세요? 비싸더라고요 요즘. 그럼 도움이 안 되는데 아 지금요 굉장히 낮은 네. 1,000만 원대 중후반에 그게 그걸-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품 경매에 나오는 작품치고는 다 기본이 아. 억대가 넘어가니까 상당히 저렴한 편인 거죠. 네. 그래서 손쉽게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부자들의 6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하에서 비과세 적용받아서 일종의 절세나 그런 맞아요. 세금의 목적으로 많이 적용이 됐는데 기본적인 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경매 실제 낙찰에 일종의 수수료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뭐 조금 안타깝게도 뭐 소더비라는 엄청난 회사가 있잖아요. 소더비 대비해서 수수료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수수료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 낙찰액이 꾸준히 증가해서 한 번 할 때 그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체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실제 낙찰액이요. 그래서 낙찰액이 계속 올라가니까 분기당 400억을 찍을 경우에는 연간 총 낙찰액은 지금 1,800억에서 길게는 2,100억까지 굉장히 낙찰액이 커지고 있고 2년 동안 오프라인 경매 안 했잖아요. 네. 그게 드디어 올해는 좀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홍콩에서 보통 연 2회 정도 하는데 홍콩에서 그게 정상적으로만 된다고 해도 홍콩에서 찍는 게 보통 연간 200억 정도 그 낙찰 그게 보이니까 네. 거기서 실적이 계산될 거라 보면 매출은 한 960억으로 연간으로 한 25% 정도 넘게 성장이 나오고 이익 단에서는 50% 넘게 연간 이익 3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 좋다. 그래서 오프라인 경매 활성화 그런 부분도 있고 NFT보다는 역시 경매 점유율 압도적인 1등, 압도적이라기보다는 K옥션하고 순위를 다투고 있지만 네. 꾸준히 50%의 과점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그 낙찰액도 커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P와 Q가 상승하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소더비가 자진 상장 폐지했다가 다시 재상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소더비의 낙찰액 기준으로 매출이 한 2조에서 PSR 기준으로 10배, 그러니까 20조를 보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보면 서울옥션 4,4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울옥션도 계속 미술품 시장이 커지고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면 정말 큰 장기 그림을 봤을 때는 10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2배의 시총, 그러니까 뭐 한 9천억 정도 시총은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NFT 얘기 때문에 그냥 줄창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지금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FNF도 기관이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종목이었고 서울옥션 역시도 기관이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종목으로서 조금만 이 경매에 관련된 게 조금 어느 정도 기사화가 조금 된다면 네.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고 NFT와 무관하게 본업인 펀더멘탈 경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미술 시장은 점점 더 시장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펀더멘탈에 집중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옥션은 NFT와 전혀 무관하게 본업으로 NFT 때문에 주가가 밀렸으니까 여기서는 본업으로 다시 평가를 받을 때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술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미술품 가격도 같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미술품으로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옥션으로 저희는 투자를 해볼게요.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만 1,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말주 주식 확인해 주시죠. 엠로 배팅의 순간일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소프트웨어 말씀드릴 때 좀 부족하게 차량용 소프트웨어만 관심 가져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 분절화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별로 쪼개진 소프트웨어는 진짜 폭풍 성장할 수 있다. 저 사실 엠로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은 모르거든요. 네, 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기업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구매 관련된 공급망 관리를 하는 회사고요.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1등인 회사고 지금 보면은 시장 점유율로는 40%. 그래서 이거의 엠로의 핵심은 물론 삼성, SK, LG, 현대차, 포스코 다 대기업을 고객사로 갖고 있고 고객사가 330개인데 실제로 회사가 폐업을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계속 재계약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독일의 쌉이란 회사랑 그리고 아리바 그리고 이제 뭐 일본 회사가 있는데 독일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비용 단에서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기업에 맞게 최적화된 맞춤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는 엠로가 독보적이다. 그래서 엠로가 이 침투율이 중요한데 전체 이 국내 공급망 시장 침투율은 10%로 가정했을 때 1,000억 시장 규모인데 이거는 계속 30%, 50%까지 올라갈 거로 보면 시장 규모는 5,000억, 4,000억, 5,000억 규모까지는 분명히 커질 것이다. 근데 이 커지는 과정 중에 엠로가 전체 시장 점유율 40%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매출은 2,000억, 3,000억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침투율 말씀드리는데 네. 제조업은 106개에서 438개로 지금 침투율이 한 35%까지 지금 8%대 침투율에서 4배 넘게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공공 분야는 17개, 그러니까 3%의 침투율에서 74개까지 한 25%까지 공공 분야도 침투율이 뭐 거의 8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가 19개인데 침투율이 한 7%인데 이것도 68개까지 30%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워낙 경쟁자가 없고 외사는 비싸고 그래서 이것도 국산 대체 수요에 굉장히 모멘텀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계속 뭐 현대 제뉴인 그러니까 현대 오일뱅크 그룹이랑
통합 그 차세대 통합 구매 소프트웨어 계약을 맺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핫한 기업들이랑 다 계약을 맺고 있어요. 야놀자, 뭐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우한 형제들, NC소프트, 하이브, 에코프로비엔, PM, 오. 예, PI 첨단 소재, 핫한 기업들이 계속 뭐 케이카 이런 회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그 구매 공급 관리 계약을 맺고 있고 네. 지금 구매 아직도 대란이잖아요. 이 뭐 원자재 부품 수급 관련해서. 그래서 이 구매 공급 최적화 이 소프트웨어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시장 자체가 계속 폭풍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연간으로는 숫자 계속 말씀드리면 매출은 전년 대비 30% 넘는 600억 넘는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0% 넘는 100억대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쭉 매출은 한 1000억대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 보면 지금 중간에 2월달에 한번 무상증자 해가지고 이렇게 주주 환원을 했는데도 네. 계속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네. 봤는데 사실 누워 있어요 그냥. 차트만 예. 봤을 때는 관심을 안 받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약간 살짝 손이 잘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회사 가는 일이 회사가 좋은데 너무 탄탄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이 그렇게 재미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 다루기도 좀 어렵고 내용도 그렇게 뭐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장성을 알면 보면 알수록. 알면 알수록 알짜배기 회사다. 그리고 지금 엠로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클라우드 산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매출이 7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쌀 때 계속 모아가면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PER 기준으로는 뭐 24배다. 근데 이익률은 한 2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회사인데 그럼 이런 종목을 약간 네. 텐베거 종목으로 보십니까? 저는 좀 그렇게 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2천억에서 5천억 곧 미만대에 있는 종목들이 딱 10배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사실 뭐 관심을 받아야죠. 기관이든 외국이든 관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관이 그래도 조금 관심을 보여서 순매수를 하는 것 같고 이건 뭐 조정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가격대는 이 바닥권에서 16,000원, 17,000원, 18,000원까지 계속 모아가자. 네. 그래서 상단은 증권사 목표가에는 뭐 27,000원까지 나온 게 있는데 저도 한 25,000원 선까지는 네, 길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500원을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25,000원까지도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텐베거를 이런 데에서 찾아보자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초 주식은 엠로였고요.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